오늘은 김종대 레이더의 방향을 용산으로 잡았습니다. 누구냐고요?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저께 정말로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거침없는 김건희 여사, 용강지구대, 마포구에 있는 용강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소방대원들,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는 119 특수구조단 뚝섭 순환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그리고 용강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자, 형식적 논리는 이겁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것인데요. 사진이 기자를 동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찍어서 언론에 배포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와 관련해서 어떤 이면의 진실이 있는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야말로 광폭 행보입니다. 네.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대통령과 동행도 하지 않고 혼자 직접 나서서 사진 하나하나를 아마 자료사진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진 하나하나가 무슨 연출 사진, 예술 사진 그리고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 우울증 문제 본인의 발언이나 활동이 나타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올해 초에도 어디 센터에 방문해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마치 자기가 소멸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도 아주 발언이 좀 특이하다 해서 놀랐는데 본인이 한 작년 하반기부터 7개월간 두문 물출했잖아요. 아마 그때 경험을 얘기한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고 그 뒤로 부쩍 건강, 우울증, 자살 예방 이쪽으로 행보를 하면서 올해 윤석열 정부의 우울증, 자살 예방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도 김건희 표 국정과제라고 봐야겠는데 3,300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런 만큼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김건희 여사가 집권 초에 대한 예방 센터, 암센터에 또 명예이사장으로 등록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대구에 김진국이라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네. 이분이 최근에 철학 치료라는 책을 썼다고. 네. 거기에서 이런 행보에 대한 속 시원한 처방이 나와요. 자살 예방한다, 우울증 치료한다 그러면서 약물 놓치, 심리 치료하지 별짓 다 한다고.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더 많아지는겨? 그다음에 자살자는 부동의 일이고. 대구에 있는 김진국 의사,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온갖 약물 치료에 옛날에 프로작이란 거 나왔다고. 만병 치료약 같이 정신 치료 그걸로 다 된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세로토닌 중독증이라고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정신 치료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살 환자는 더 많아졌다. 이거는 이런 어떤 의학이나 어떤 치료로 국가가 엄청난 돈을 써놓고도 결과는 더 나빠졌다는 건데. 네.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떤 의학보다는 사회구조 내지 체제 여기에서 나오는 요인들이 대부분이지 어떤 병리학적 접근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주로 병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건데 문제는 저라면 저럴수록 더 늘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책의 실효성이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저것도 일본 정책 베낀 거예요. 예. 그리고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사회 구조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변화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방을 해야 되니까 대정요법으로 돈 예산 더 들여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여기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자살 예방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드레일이나 이런 걸 더 높이거나 더 많이 설치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실제로 자살을 이제 예방하는 것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100만 명이라고 얼마 전에 서울대 보건의료연구회에서 발표한 연구 용역 결과 나왔어요. 근데 그 전 단계 그 위험군이 있다고. 이게 7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단계라고. 그다음에 실제 환자가 100만 명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온갖 사회 치료 상담 뭐 별의별 센터 뭐 그걸 다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김건희 여사가 마치 자신이 이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치료사 같이 이런 게 옛날에 뭐 이상구 박사의 뭐 아드레날린 뭐 도파민 뭐 신바람 운동 그런 거 한 1, 2년 반짝 뜨다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매년 나왔다는 거예요. 김진구 박사 얘기는. 예. 그래가지고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 이제 네. 이런 짓 좀. 자, 그러면 김진국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해법은 이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근본에 역시. 접근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적인 대안으로 연결되면 어떤 것이 있나요? 아니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들은 역시 관계와 연결성의 문제지. 네. 고립된 개인을 아무리 치료해봤자 물론 그때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나겠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구조, 관계, 연결성을 통해 가지고 일단 어떤 존중과 배려 이런 데서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씩 인간이 극복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는 지금보다 정신건강 좋았습니다. 네. 저야 뭐 80년대 대학교 다녔지만 그때는 우울증이란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네. 물론 억압됐기도 했겠지.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들은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생겨난 부작용이니까 조금 더 이런 데서 어떤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부분화하면서 이런 어떤 행보가 적절한가. 거기에다가 지금 대통령실에 보면 난 간신들이 설친다고 보는 게 이 김건희 여사의 노출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국민들한테 좋은 여론으로 피드백이 안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서 PI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 여사와 대통령의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개선하고 무슨 이미지로 채워서 조금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참모들이거든. 기획을 하는 사람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저렇게 노출 빈도를 높이면은 자기가 보좌하는 보스의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저런다고. 네. 알면서도. 그 간신들의 행태 아닙니까? 그게? 확실히 알면서 하는 건 맞습니까? 혹시 저렇게 하면은 본인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좋아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 일단은 보스는 좋아하잖아요. 네. 우선 심기 경호하고 인정받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그것이 자기들의 임무인 것처럼 되면은 일단 인정받고 네. 또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간신들의 행태는 뭐예요? 국민들의 여론을 보는 거는 이건 충신들이 이게 사고지만 오로지 보스만 보는 거는 이거 간신의 행태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빈번한 노출 빈도와 이게 김대중 칼럼이 어제 나왔던데 조선일보 제목이 딱 두 글자예요. 내조. 여전히 내조를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남편이 있었다면 그때 뭐라고 조언했을까? 또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곤 다 바꾸라 그랬는데 네. 사실은 마누라도 바꾸고 싶은 속에 은큼한 마음은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리더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조력인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이 내조는 뭐냐는 거지. 이게 무슨 내조입니까? 본인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무슨 윤석열 내조입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김건희 여사를 국정의 동반자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 나라의 부통령이라고. 누가요? 김건희 여사가. 아니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요즘은 아니 물론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주도한 사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취재하지만 확실하게 V 제로가 있다. 네. 그 V 제로는 김건희 여사든지 이런 얘기 있고요. 최근에 대통령실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저도 하나 여러분들께 공개하자면요. 취재가 잘 안 돼요. 야,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생각이 다른 분들도 대통령실 안에 근무를 한 것 같은데 확실히 내부 정보를 통제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버려서 뭔가 정보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 완전 장악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거침없이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 기자들이 동행해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연출해서 사진 한번 더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연출 사진인데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화질이고 꼭 화보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자, 이제 저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대통령의 부인이 공개 행보를 할 경우에는 기자들을 동행하고 시민을 만나고 그 장면을 언론에 노출을 시켜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이지 않습니까? 네. 자, 저 자리에는 대통령도 동행을 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 혼자 나가는데 공개 행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없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좀 김종대 의원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행보는 연극적 요소가 강해요. 네, 흔히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할 때는 그 하나의 공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연극적 요소를 끄집어내 그걸 극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되죠. 반면에 미국 같은데 왜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뭐 아수라장이잖아. 그냥. 네. 막 도깨비 시장도 그런 게 없잖아요. 심지어 싸움도 하죠. 거기에. 싸움도 하고. 그런데 저런 건 뭐냐면 외부와 차단돼 있어요. 예, 차단돼 있고 저기 기자들 질문도 없고 아예 기자 자체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약간의 드라마틱한 연극성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주로 소통, 대화,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어떤 상호 과정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거는 그게 아니라고. 오로지 김건희 1인을 위한 어떤 일종의 초점화된 이런 행사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래요. 지금 오늘 나오는 게 뭐 쪽방촌간 것도 그렇고. 오늘 이 방송을 하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댓글로 엄청나게 지금 글을 올려주고 계실 거예요. 아니 무슨 저 사진을 지금 내고 있냐고 정말로 이걸 써먹어 처리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댓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조차도 면죄부를 줬는데 양평 개입도 있죠. 특히 최혜병 관련된 거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결론이 안 났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을 해서 5배를 이상을 튀겼다라는 이런 일까지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다 김건희 여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있잖아요. 공천 개입. 공천 개입도 이번에 터져서 오늘도 제가 여의도에서 취재를 좀 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정말로 연일 터지면서 한 건 한 건이 대통령의 정말 신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인데도 이거 오간데 없이 김건희 여사는 그냥 공개 행보하면서 자살 예방이라는 핑계 대고 나가서 활동을 해버리고 이걸 언론에 대통령실에서 찍었던 단독 사진을 연출처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국민 정서를 이해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오기에다가 이게 이제 아까 연극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본인의 결핍, 공허감을 키우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노출을 원하는 거고 그걸 간신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좋은 장면을 만들어줌으로써 기쁘게 하는 자기들끼리의 상호작용인 거지. 사실 국민적으로는 이건 호감을 못 얻죠. 네. 더군다나 여사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일련의 스캔들에 대해 가지고 사과해야 된다는 건 보수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올해 초부터 총선 전부터 그냥 조중동이 다 한 목소리로 했던 얘기인데 네. 그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평지풍파 만들고 거기에다 국회에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본회의에 또 회부된다는데 소위원회 통과했는데 그날 딱 보란 듯이 나가서 공개 행보를 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국회는 시정자 앞에 미개한 집단으로 이미 낙인 찍은 지 오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의 길을 가겠다는 건데 지금 제일 당혹스러워하는 거는 우리나라 보수 같아. 네. 아니, 김대중 칼럼이 내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혹스러운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쟤를 이런 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한다는 건 홀로 서서 외로운 상태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이런 극단적 이제 상황에서 이제 자살이 이루어진다. 정말 오죽하면 죽겠느냐 이제 이런 것인데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가 그 일을 줄이는데 정말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냐 아니면 국민들의 정말 부활을 더 끌어올려 가지고 정말로 못 말리겠다. 와 이건 정말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민심에 이반된 영부인의 행동이다. 이런 비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행보를 공개적으로 늘린 것은 앞으로 더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 아무래도 이제는 분별력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 그대로 어떤 국정의 실세로서의 그 자기 과시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저런 뭐 그 특검 법안이나 이런 건 정쟁이고 국민 필요하게 하는 거고 나는 조금 더 숭고한 거,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 정권은 내가 지키겠다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저 공천 개입도요. 나는 김건희가 의무감에서 했다고 봐요. 어떤 의무감입니까? 어떻게 해서 만든 정권인데 대통령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보세요. 우리 그 고난을 같이 견디고 온 동지 아니냐. 네. 이거는 자기가 파이터였고 워리어였다는 얘기요. 플레이였고 그래서 만든 정권인데 야, 네 저 뭐냐 아버지한테 좀 잘해라. 이렇게 타이르는 누이 같아. 가족 국가야. 가족 국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 소녀 가장의 심정으로 공천 개입한 것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와 소명에서 내가 저기 저 관여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저기 멘탈이라고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할 말이 있는겨. 내가 혼자 잘 되려고 이래? 어떻게 해서 만든 정부인데 정권인데 이번에 좀 똑바른 사람들 좀 바로 세워야지. 그럼 이런 얘기도 못 하고 살아? 이게 김건희 저 본심이라고 나는 보고 자기는 저 의무감에서 그러니까 우선은 스스로에 대한 위치 설정을 네. 이 정권의 어떤 자기도 팔로워로서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오너십이라고 보는 거 오너십. 오너십으로 자 보고 그러면 소녀 가장처럼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자기 과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이 목표로 했던 여러 가지 지금 개입된 사건이 저는 정말로 널브러져 있다. 그거 하나하나가 이제 진실로 밝혀지면 정말로 소녀 가장이 가정을 걱정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했을까 아니면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지는 하나하나 이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게 사익이죠. 사익이 그러니까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한 거죠. 포장한 것이고 사익과 자기가 공익을 곧 국가니까. 자기가 정권이니까. 그래서 엄청난 돈을 누군가에게 해먹도록 해놓고 감옥에 몇 년 갔다가 그거 평생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선택 결정 아니었느냐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읽어내야 한다.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보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행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수가 이야기하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행보 설마 그렇겠나라는 것이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더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결국 자기 과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민심은 모르겠다. 나는 아니, 국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자, 김건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정권은 윤석열 한동훈이 만들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제일 마음고생하고 기획한 건 나다. 네. 이게 오너십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권 무너지는 걸 내가 보고 있냐. 똑바른 인재를 세워놔야지. 그래서 윤 대통령 아크로비스타에 가정교사 해준 저 전문가들도 다 김건희 여사가 부른 거예요. 네. 좋은 선생, 좋은 정보 이런 걸 내가 해주는 거란 말이야. 대통령한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사익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사익인 거고 그런데 그 밑에 간신들이 이제 권력을 일단 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익이나 권력을 탐하고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방화벽을 안 만든 거죠. 네.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런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총선 개입설도 지금 막 이제 들끓고 2탄, 3탄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본인과 김영선 의원 간의 오갔던 텔레그램도 공개가 될 것 같거든요. 분위기상. 그런데도 이렇게 과감하게 행보를 한다는 것은 자, 언론 무조건 통제할 수 있다. 검찰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권력은 나의 독과점적 소유물이다. 이런 정도의 강심장이 아니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마리 앙뚜와네트를 보면은 밝은 측면이 있고 어두운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김경률 회계사 말대로 그게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건 맞지만 에드먼드 버크라고 영국의 보수주의자는 다른 면을 봐요. 네. 거기서 프랑스 혁명 비판을 쓰는데 1페이지 제일 첫머리에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고결한 황녀를 프랑스의 폭도들이 처형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쓴 동기가 마리 앙뚜와네트 때문에 이 책을 쓴다는 걸 스스로 밝힙니다. 예. 그 뒤에 뭐 사상 이론적인 게 나온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그 점이었어요. 그러면은 보라고. 자, 이 마리 앙뚜와네트로 많은 프랑스 시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이제 때려 엎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에 균형을 맞추는 다른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중화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정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나의 어떤 그 연극적인 그 요소를 끄집어내서 거기서 좋은 이미지를 뿌려줘야 이런 부분도 오히려 저 균형을 맞추고 관리가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판 말이 앙뚜와네트인 거예요. 현대판. 혹시 이럴 수는 없습니까? 지금 대통령실 용산 분위기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본인도 상당 기간 아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이 드나들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용산 주변에서 들었고요. 그런 이제 좀 심리적 또는 정신적 그리고 좀 고립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 참모가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 오는데 언론 홍보 이렇게 해서 여사님을 위해서 분위기를 한번 띄워주자. 이렇게 해서 본인의 지금 상태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니 무리입니다. 그게 이제 김용현류의 간신들의 네. 그 사고 방식이죠. 이런 어떤 그 결핍과 상실감을 느끼는 보스 밑에는 관신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넓다고. 네. 그러니까 뭐 좋은 거 있습니다 하고 자꾸 권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면 그 외부와 차단시키고 그런 거 잘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나라 황공 밑에 간신이 3명이 있었어요. 초조.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해서 황관이 돼서 임금 옆에 붙어 있었어. 안 떠나려고. 둘째 여가 요리사인데 왕이 더 이상 맛있는 고기가 없다 그러자 3살 난 자기 아들을 삶아가지고 그걸 요리에 바쳤어. 세 번째가 개방. 옆에 위나라에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17년간 찾아뵙지 않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임금 곁을 안 떠나려고 어머니 장례식을 안 가. 네. 그럴 때 이제 그 관중이라고 그 포숙과 관중, 네. 관포지교로 유명한 마지막 충신 관중이 죽기 전에 황공한테 그 세 놈만 쓰지 마라. 네. 세 놈만. 우선 초조는 지 몸도 소중한 줄 모르는 놈인데 남의 몸을 소중히 여기겠냐. 두 번째 여가. 지 아들도 갖다 바치는 놈인데 남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겠냐. 세 번째 개방. 자기 부모도 버리는 놈이 남의 부모를 공경하겠냐. 이 세 놈만 쓰지 마. 이랬는데 황공이 그걸 어기고 재상으로 써. 네. 그리고 이제 황공의 말로는 냉방에서 굶어 죽어. 온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왔대. 죽는 날까지도 공자가 나를 왕자가 찾아오는 줄로 알고 황관들한테 언제 와 그러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지. 오려고 했는데 못 오십니다. 어쩌습니다. 해가지고 고립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회 개원식도 안 가, 국민의힘 연찬회도 안 가. 그리고 지가 마음에 드는 최고위원들하고 윤상현 의원 불러서 몰래 밥 먹고 그걸 또 언론에 내. 한동훈 연맥이려고. 그리고 여사는 밖으로 싸돌아다녀. 네. 이러고 사진 찍어. 이게 전향적으로 보면은 관중과 포숙이 죽고 난 다음에 제나라 영국하고 비슷하다고. 이게.
저희들이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좀 웃기도 하고 농담처럼 질문도 던지는 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단이 국민의 정서를 이렇게 모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무시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당당하게 내놓고 언론은 보도해 주는데 야 이거 정말로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다. 희한한 나라에 김건희 이거는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이 사진 대통령마저 초라해 보일 정도로 완전히 여왕을 만들어놨다고. 예.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 밑에 참모들이 지금쯤 김건희 여사한테 나중에 저기 뭐냐 어디 서울 시립미술관 같은 거 하나 빌려서 사진전 하자고 또 꼬실 거야. 아니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이 어쨌든 상권 분립 국가에서 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본인에 대한 특검을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한 너댓 번째 되지 않습니까? 자 통과를 시켜서 다시 또 부결하면 자 제2 요구를 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에 또 다시 국회에서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놓고 야 재의결할 때 통과시켜 특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정도의 강심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본인이 텔레그램으로 특정인의 공천을 주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네. 그것이 언론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공개되기 직전인데 당당하게 나와서 행보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너희들 만약 공개하면 끝이야. 죽어. 뭐 이런 걸 엄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는 우리는 야 우리가 뭐야? 여사가 지금 움직이는 이 행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다뤄야 돼? 정말로 우리가 상식 밖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권력의 성격이 가족 정권이라는 어떤 저기 확신을 갖게 합니다. 뭐 큰아버지 천공, 작은아버지 건진, 그다음에 여사, 그다음에 저기 뭐냐 형식적 보수인 윤 대통령, 네. 그다음에 한동훈은 이제 의붓 동생 정도 되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동지 의식, 이러고 이게 그런데 오픈되고 자유롭게 개방된 어떤 확장성을 지향하는 가족성이 아니라 항상 보면 가족도 그런 가족이 있잖아. 저기 내부적으로만 아주 배타적이고 저기 혈연 중시하고 촌수 따지고 이러면서 그냥 저기 뭐냐 외부하고 별 교류가 없는 가족 국가의 탄생. 응? 네. 가족 정치의 시작 아니냐 이게. 자, 가족 정치의 시작이 아니라 가족 정치의 몰락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서슬퍼런 정말로 눈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역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아주 이상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특정 지역에 출마를 하는데요. 여론조사 회사가 찾아와서 질 것 같아요. 이기게 해줄 테니까 여론조사 나한테 맡겨.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당의 공천에서 반영되도록 내가 작업해 줄게. 라고 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선 고지고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도록 만들어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돈을 받아가고요. 그걸 실제로 여론조사에 반영을 해서 부산에 있는 모 지역구는 실제로 자기가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요렇게 하면서 국회의원 출마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옆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어디입니까? 경기도 고양에서 창원 의창구로 데리고 가면서 활동했던 명태균이라는 자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해서 돈을 엄청 모았다 또는 모으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곧 저희들이 일종의 공개 또는 폭로를 하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천 개입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 MC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인데 본인은 그 일이 지금 터져서 난리가 나서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폭로 직전의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태연하게 아니 당당하게 아니 너희들 보란 듯이 나와서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치부 기자들하고 대화하고 또 한 가지 제보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그 작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로비 기간이라고. 그때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물갈이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간 청탁은 당협위원장 우선 조직책 요짝으로 좀 하게 해달라는 청탁이었는데 이때 무속인들이 이름이 좀 나와요. 강남의 모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기간이 또 있다고. 이건 총선 때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때도 또 설치는 이제 제 2열에 있는 로비스트가 나오고 마지막이 공천이죠. 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로비가 극심한 거는 작년 당협위원장 때 숫자도 많고 그때가 제일 심했다는 거고 공천 때는 이제 많이 좁혀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중요하긴 사람과 하지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언론이 추후에 뉴스토마토를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국민들에게 다시 폭로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김 여사의 생각은 또 무엇인지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활동하는 것을 저렇게 대서특필하면서 국민들께 알리는 이유 우리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대 의원님. 네. 아니 저는 뭐 자기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이미지를 오히려 희석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이게 우리는 정반대 측면을 보지만 믿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예. 그걸 부추기고 강화시키는 게 간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스픽스는 이제 9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곧 100만 명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김종대 의원이 이런 촌철살인의 분석을 통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익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김종대 의원님 많이 응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TV도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요즘 구독자 많이 늘었죠? 저는 항상 일정합니다. 뭐 확 늘어나는 법은 없는데 그래도 20만 명은 넘었으니까. 와,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위클리 방송인데도 그냥 이 정도로 버틴 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그 조언을 드리는데요. 1인 유튜버가 20만 명 정도 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팬덤이 10,000명 이상은 있다. 그러면 도지사는 무조건 당선될 수 있다. 이거 별 그래서 말씀을. 거꾸로 도지사 정도를 하겠다고 꿈을 꾸는 정치인이라면 유튜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과 그리고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도구 잘 활용하시는 시대가 열렸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김종대 레이더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